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한동훈 이 얘기도 재밌지만 지금 KBS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KBS 사장에 후보에 지금 박민 사장 있잖아요. 그 박민 사장은 중도의 어떤 그 임기가 된 사장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박민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회가 KBS 이사회가 7명이 새로운 KBS 사장의 면접을 봤는데 얼마 전에 김건희 윤석열 대담을 진행했던 그 앵커 있죠.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으로 낙점이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명품백을 파우치로 둔갑시켰던 박민희가 KBS 기억나시죠? 그 윤석열이랑 둘이 다니면서 뭐 여기가 어디고 막 걔가 지금 KBS 이사회에서 박장범 앵커가 지금 새로운 KBS 사장에 낙점이 됐는데 결국 윤비어청과 부르면 어떤 그 된다라는 이런 뭐 부적절성이 더 커지겠지만 이 박민 사장은 왜 처음에 이게 그 KBS 사장에 낙점이 됐냐면요. 윤석열의 술친구로 유명했었거든요. 윤석열의 술친구로 유명했었는데 지금 박정범 앵커가 자신을 그 프로로 발탁한 박민을 제치고 연임을 가로막는 웃기죠. 박민이 윤석열과의 대담을 박장범 네가 해라라고 시켰는데 박장범이 KBS 사장에 응모를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KBS 이사회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장범을 오히려 거기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박장범이가 사실상 최종 1인으로 뽑혔는데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웃겨요.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 될 일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원에서 판단이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의결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MBC도 그렇고 전부 무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KBS 이사진이 지금 7명이 지금 거의 저쪽 사람들이거든요. 여당 사람들이 지금 7명이 11명 중에 어떤 7명이 저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7명이 전부 인선을 요번에 7명의 새로운 이사를 뽑았거든요. 둘이서 7명의 새로 11명 중에 7명을 이번에 2인 체제로 뽑아서 이 7명 이사의 어떤 뭐라 그러죠?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나면 이거 KBS 사장 이것도 날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명태균 씨 요즘 시끌시끌했었죠. 그래서 제가 명태균은 그냥 특검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는 명태균 씨 말이 너무 웃겨요. 저는 이 명태균에게 놀아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윤석열의 여론조사 비용 뭐 3억 6천만 원인가 못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윤석열의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이 부담했다. 그쵸? 우리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천을 줬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당연히 기브앤테이크가 있겠죠. 근데 명태균 말에 의하면 윤석열의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이 부담을 했지만 대가성 공천은 아니다. 그게 뭐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으니까 김영선을 공천을 준 건데 명태균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이가 부담을 했는데 대가성 공천은 아닌데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보면 너무 웃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면 그냥 명태균은 빨리 특검으로 가갖고 사타시 뒤지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심각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의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공수처가 지금 인원이 부족해갖고 여러 가지 산적된 공수처 사건들이 많지만 특히 공수처가 지금 그래도 제대로 수사하는 것 중에 그나마 하나가 뽑을 수 있는 게 고 최혜병 특검이잖아요. 고 최혜병 사망 순직 사건이잖아요. 사망 사건, 순직 사건. 그래서 이 최혜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 최혜병 사건이 지금 웃긴 게 연임을 제거해 주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최혜병 사건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2명의 부장검사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대통령이 10월 27일까지 현재의 공수처 수사검사들의 연임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부장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일이냐면 공수처 수사검사의 연임안을 윤석열이가 제거를 안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임 임명을 안 하면서 지금 2달째 임명을 안 하고 있대요. 이는 뭐냐?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올수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공수처에서 아까 이재일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임을 하지 않고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네 입맛에 맞는 검사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웃기죠. 이럴 때 나 같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버립니다. 공수처에서 나쁜 짓거리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 주요 단신은 이 정도만 하고. 네, 저도 오판했습니다. 제가 오판했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을 너무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도 국민들의 눈치라도 좀 보고 지금 지지율이 뭐 거의 이제 10%대까지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거의 70% 이상을 나오면서 그래도 국민 눈치 보기 때문에 한동훈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었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왜 자꾸 나를 만나자고, 이 새끼야, 언론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야, 이 새끼야. 와, 이 새끼야, 할 얘기 있으면 이 새끼야. 그게 이거 며칠 전에 흉내낸 거야. 설마 했는데, 너 이 새끼야, 왜 자꾸 언론에다가 독대하자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그냥 쳐와갖고 얼굴 보고 가면 되지, 이 새끼야. 이거, 근데 진짜, 난 설마 했어. 설마 했는데, 진짜로, 개무시. 나는 세상 살다가 여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 또 패러디를 하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새끼야.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네가 이 새끼야 어디서 형수를 이 새끼야 무슨 수사를 하니 특검을 받는지 개소리를 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널 뭘 왜 그래 이 새끼야. 네 당대표 안 되게 하려고 그랬지. 이거예요 지금. 달콤한 인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오늘 제목이 돌 맞고 가겠다는 놈, 그 다음에 국민 보고 가겠다는 놈, 아파서 들어누운 년. 다 틀렸습니다. 더러운 인생들.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국힘당 관계자들이나 거기 취재했던 사람들 얘기들을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이 뭘 얘기할 때냐면 제가 관계자들한테 좀 들어보면 이거 있었잖아요. 양손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였냐면 시작하자마자 찍은 거잖아. 윤석열이 빡쳐 있잖아. 여러분들 얼굴 보면 윤석열 여기 보면 도끼눈 뜨고 있잖아. 빡쳐 있잖아. 이게 뭐냐면 저거래요. 너 이 새끼야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이 새끼야 너 나 엿먹으라고 이 새끼야 이재명이랑 너 회동한다고 잡은 거야? 그거랑 윤석열이가 왜 빡쳐 있었냐 그날 어디라고 국회에서 이 새끼야 그러니까 왜 빡쳤냐. 김건희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 이해가 가세요?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 어떻게
여당 대표라는 새끼가 야당을 비판을 하지 않고 야당 대표와 회담 날짜를 잡냐 이거죠. 이해가 가요? 너 이 새끼야 형수를 이 새끼야 잡아간다고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데 네가 이 새끼야 이재명이랑 네가 이 새끼야 회담 날짜를 네가 잡어 이 새끼야? 빡친 거래.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잖아. 자기가 모시는 유일한 영적 존재인 김건희 여사를 야당에서 동행 명령한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여당 대표면 망신 주기니 뭐냐 이러면서 여당 대표가 논평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싸워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짓이 이재명 대표랑 약속을 잡으니까 빡이 친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요 설마 했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산이 또 곽동 선생님한테 내기를 졌습니다. 내기는 안 했지만 곽동 선생님이 또 말이 맞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 용산과 한동훈이가 그 어떤 회담 날짜를 잡길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저는 처음에 정상적인 당정 관계면 대통령실과 당대표실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나 회담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용산을 제가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오판했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이가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는 한동훈이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기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어제 딱 만나고 나서 삐져갖고 그냥 싹 쌩까고 갔잖아요. 쌩까고 가니까 야 경호야 너 잠깐 들어와봐. 지금 제가 들어가면 됩니까? 그 애들 좀 싹 데리고 와. 그 밥이나 먹게, 술 한잔 하자. 동훈이 갔습니까? 그 새끼 얘기도 하지 마. 그 쌍놈의 새끼 그 진작같이 그러니까 밥은 저희랑 먹는 거니까 내가 그 새끼랑 밥을 왜 먹어? 그 새끼 콜라 한 잔 먹여갖고 보냈어. 일로 와. 여기 진수성찬 차려놨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렇잖아. 개총수 그러잖아. 내가 그 새끼랑 왜 밥을 먹어? 빨리 들어와. 그래갖고 밥 먹은 거야. 근데 한동훈이가 오판한 게 있어. 어제 제가 잘 분석을 좀 해보니까 첫째, 한동훈이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본인의 요구를 윤석열이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명태균 사건이 큰 것 같아요. 김대남 녹취록과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조중동까지 일제히 윤석열 정부와 손절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으니까, 저는 한동훈이가 저렇게 대놓고 의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옛 보스를 찾아가갖고 날 좀 인정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건 대놓고 인정 안 한 거거든요. 개망신 준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오판이다.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그래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의 오판이었다. 그런 윤석열은 지지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애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은 행정부의 수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권 여당의 수장은 지금 한동훈이에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은 정치적 우군이자 파트너예요. 그렇잖아요. 정치적 우군이자 파트너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우군이자 파트너면 그 누구보다도 깍듯이 예우를 하고, 정말로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국힘당이 자기를 위해서 대시 국회에서 싸워주고, 근데 한동훈이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그 테이블이 그렇게 중요했냐, 지금 테이블이 그렇게 중요했냐라고 하면서 용산이 지금 회담 이후에 친윤계와 친한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테이블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아이씨, 사진이 왜 크게 안 나와, 이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한동훈이가 원탁을 원했냐면요. 원탁을 앉으면 이재명 당대표 올 때 깍듯하게 예우를 하죠. 이렇게 돼요. 이재명 당대표 왔을 때는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깃발이랑 이재명 당대표 원탁을 앉으면 이런 모습이 되고 얘네가 메인이 되는 것이고 참모들은 이렇게 앉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원탁을 준비해달라는 것이었으면 윤석열, 한동훈이가 이렇게 앉고 옆에 참모로 티가 나잖아요. 메인이고 옆에 참모를. 그쵸? 이게 이거랑 여러분들 요거 비교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개무시한 거냐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사진이에요. 이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깍듯하게 이렇게 거의 의전 수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세요. 여기 되게 의미심장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뭘 봤냐면요. 이거는 검사 취조실 같아요. 왜 제가 이쪽을 검사 취조실이라고 보냐면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고 검사가 한동훈이가 범죄자예요. 얘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윤석열 검사 스타일로 한동훈이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냐면 검사가 혼자 피의자를 변호인이 이게 이재일이에요. 이게 저고 이게 저고 이재일 누구죠?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완전 검사 스타일로 이거 보세요. 쭉 이렇게 한동훈이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얘가 보스고 얘네 둘이는 나의 지시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쵸?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은 너는 대통령실의 참모, 너는 여당의 참모일 뿐이야 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이 왼쪽 상단 이재명 당대표 만날 때 모습 보세요. 공손하죠. 공손하고 이 메인이에요. 메인. 여기는 메인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참모 따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처음에 저도 원탁을 주시면 안 됩니까?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원탁에 너 그냥 콜라나 처먹고 가 이 새끼야 해서 이거를 준 거예요. 이걸 저 그래도 여기 X파일 뭐가 있는데 놓고 가 이 새끼야. 그냥 뭘 넌 찌그러져. 이겁니다. 그렇죠? 완전 취조실 분위기예요. 취조실 분위기. 넌 나의 따까리일 뿐이야 이 새끼야. 정진석이나 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 비교되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를 맞이했던 그리고 적어도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정치적 파트너잖아. 우군이고. 그러면 이런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갖고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빈손이라도 이런 메인 사진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고작 공개한다는 게 혼내는 장면, 그 다음에 산책하는 장면. 완전 이거는 한동훈이는 개 무시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씩씩거리면서 빡쳐갖고 바로 집으로 갔든지 어디로 갔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분노한 선생님이 너 이 새끼야 어디다 대고 이 새끼야 형수구를 동행명령을 하는데 이재명이랑 이 새끼야 네가 회담을 잡아 이 새끼야 항의를 하나 뭐 이거 때문에 제가 빡친 것 같아요. 제가 그 거의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가 요구한 거 첫 번째가 뭐였죠? 활동을 자제를 시켜달라. 형수가 이 새끼야 지금 아파갖고 들어넣어갖고 외부 활동도 안 하는데 이 새끼야 무슨 그 자제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거가 있었고 두 번째 첫 번째가 그 자제. 그 다음에 그 김건희 라인을 찾기는 야 이 새끼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뭘 하는지 이 새끼야 네가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새끼야 받으러.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얘기를 했대요.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가만 들어봤어요. 들어 누웠다. 저는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제가 보면 김건희는 들어 누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 활동하거든. 공무원들은 적어도 9시에 출근해갖고 밤 6시까지 일할 때 자는 시간이야. 응. 김건희 자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항상 보면 김건희는 누워있어. 항상 누워있어. 밤에만 돌아다니거든. 밤에만. 그렇잖아. 김건희는 혹은 날 밤에만 편의점 가고 밤에 계산책 시키고 밤에 무당들 찾아다니고 항상 밤에 다니거든. 그럼 어때? 나 저기 그냥 쳐자는 거지. 나 저기 쳐자니까 맨날 형수는 새끼야, 예? 그냥 계속 누워있어. 누워있지. 응. 누워있지. 응. 짱렉이니까 시차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반문화 시차랑 공무원 시차랑 안 맞지. 김건희가 밤의 세계,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그 썰입니다. 그 밤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공무원 시차랑 그게 맞냐고. 안 맞지. 예? 그 다음에 결과는 보면 제가 저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식은요, 넌 이 새끼야 당대표도 아니고 내가 인정도 안 하고 이 새끼야 너는 내 쫄개야. 그것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제 제가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동훈 가자마자 추경호를 불렀죠. 그죠? 야 경호야, 그 애들 좀 데리고 와봐 이 새끼들. 술 한잔 먹자. 추경호 다 데리고 만찬했대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당연히 만약에 몰래 하려고 그랬으면 숨겨야 되는 거죠. 당대표랑은 콜라 한잔 먹고 저녁 시간에 그냥 집에 보내고. 이거는 진짜 대통령실이 욕먹을 일인데 이건 대놓고 무시한 거야. 뭐냐? 나는 너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당의 1인자는 당대표고 사실 2인자가 원내대표잖아요. 나는 2인자 추경호만 있어도 충분해. 너 따위가, 응? 난 너 따위가 당대표 인정하지 않아.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준표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딱 그 일이 나오고 나서 바로 추경호를 부르고 오늘 홍준표를 만나요. 그렇죠? 추경호를 부르고 홍준표를 만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음 대선의 후계자는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윤석열이가 자기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는 것은 홍준표 검사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국힘당의 당대표고 지금 국힘당에서 지지율이 높아도 나는 너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홍준표랑 부부끼리 만나갖고 계속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생각할 때 홍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계속 딴 사람들도 까지만 줄기차게 까는 사람이 한동훈이잖아. 왜? 응?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만 너 하나 날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힘을 밀어주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어요. 너는 절대 대통령 후보로 안 준다는 시그널이 바로 홍준표, 한동훈과 만나갖고 뜬금없이 홍준표를 만나는 것은, 제가 보면 윤석열이는 오세훈도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오세훈이랑 교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다음 대선은 국힘당 후보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3파전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미 한동훈은 내가 너만큼은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오세훈도, 왜? 오세훈은 정치인이잖아. 오세훈은 정치인이지만 얍삽하다고 보는 거죠. 오세훈은 얍삽하다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는 자기 할 말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저는 홍준표로 저는 이미 낙점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대화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대통령실 얘기 제가 두 개만 할게요.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살 많이 빠지고 거의 누워만 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잠만 낮에 처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온 거고요. 윤석열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 여기저기서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힘들어하시죠. 국정농단을 한두 개를 했어야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왜 많이 힘들어할까요? 벌려놓은 일이 많으니까. 그쵸? 여기저기 벌려놓으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당당해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당당한 사람은 안 힘들어요. 그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걱정이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집사람이 왜 힘들어해요? 걱정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벌려놓은 명태균 씨부리죠. 김대남 씨부리죠. 여기저기서 씨부리고 있으니까 다 내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응? 그리고 난 윤석열 얘기 중에 제일 웃겨요. 집사람이 명태균 달래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거다. 응?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윤석열 씨. 그러면 당신의 집사람은 명태균에게 무슨 책이 잡혔길래 명태균을 왜 달래려고 하냐? 안 그래요? 아니 뭔가 명태균에게 뭔가 책 잡혀 있으니까 명태균이 주둥이 열면 김건희가 잣대니까 태균 씨는 아니구나. 선생님 나봐서라도 입 다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요. 김건희 왜 명태균을 달래려고 했겠어? 저는 손절했습니다. 너 멍청하니까. 그쵸? 뒤에서 김건희가 다 명태균이랑 짜고 공천하고 있으니까 지는 모르니까 손절을 했지. 근데 뒤에서 여러분 잘 봐요. 저는 이 말이 더 웃겼어요. 윤석열은 손절했다. 우리의 와이프는 명태균을 달래려고 노력했다. 이거 제가 이 김건희 윤석열 전문가죠. 어떻게 하면 정확히 온 워딩이냐면요. 윤석열은 지가 손절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연락을 안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김영선으로부터 명태균이를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개받을 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고 똑똑하고 대통령 후보니까 뭔가 윤석열이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몇 번 만나보니까 김건희랑 전화하다 보니까 김건희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총선 경선 과정에서나 윤석열에게 보고했지만 나중에는 김건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손절이 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가 굳이 윤석열한테 거쳐서 김건희하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명태균이가 윤석열한테 연락이 안 하니까 윤석열이는 요즘은 나한테 연락이 안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서는 계속 김건희라만 얘기한 거지. 그렇잖아. 이거는 자기가 손절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가 굳이 김건희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윤석열한테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고 대통령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랑 얘기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손절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가 진짜 V0는 김건희구나라고 해서 엉뚱한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명태균 달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게 아니라 명태균이랑 둘이 국정을 농단하느라고 본인은 빠진 거죠. 지가 왕따 당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진짜 이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해줄게요. 딴 데서도 이거 7시 이런 해석이 가능하려 그러면 7시간을 몇 번 들어야 되냐면 50번 이상 들으면 나와요. 50번 이상 들으면 돼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돌 쳐맞고 가겠다 그랬죠. 돌 맞고 가겠다. 돌 맞고 가겠다라는 것은 지지율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쵸? 돌 맞고 가겠다. 이건 뭐죠? 지지율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가겠다는 거. 그러면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를 맞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주술입니다. 주술. 저는 김건희랑 윤석열이가 왜 이렇게 국정을 일방적으로 하나 생각을 했더니 대부분 여러분들 이 주술가들이나 여기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한 좌파 우리 주술가들 말고 대부분 주술가들 하는 말이 지금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몇 월부터 풀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윤석열 주변에 만약에 주술가들을 맨날 김건희가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전보로 다니면 올해가 삼재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몇 월부터 괜찮아질 거야. 얘는 제가 보면 몇 월까지만 참자. 맨날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국힘당의 분위기도 보지 않고 뭐 특검은 통과 안 돼요. 누가 한마디 했겠지. 그렇지? 천공이든 건진이든 무슨 뭐 이상한 새끼들이 주변에서 제가 보면 김건희가 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김건희가 아는 그 주술가들이 한두 명이에요. 분명히 김건희는 오빠 힘들어? 아이 우리 맨날 누워있는 당신이 아프지만 않으면 나야 뭐 괜찮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오빠 좀만 참아 7월부터 풀린대. 제가 7월부터 풀립니까? 7월부터 풀린대 오빠 참어. 이런 걸로 나는 버틴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아집이나 불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들 그 주술가들이 얘기하는 게 올해에 뭐 삼재가 껴서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윤석열이가 돌을 맞고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돌이 뭘까?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돌이 뭘까? 그리고 윤석열은 입으로는 돌을 맞겠다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돌 맞고 가겠다라는 말은요. 여당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즉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도 받아야지 돌 맞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돌을 맞겠다는 것은 자기가 국민적 비난이 있어도 지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나겠다면 사람들이 최혜병 특검,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 하라고 하면 특검 해야죠. 어디 돌 한번 맞아보지도 않은 새끼가 무슨 돌을 맞고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진짜 왜 윤석열이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2년 만에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렇게 개판이 될 수 있을까? 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민심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사회 갈등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전쟁을 겪은 민족 어떤 그 비극을 겪은 나라로서 굉장히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민주 뭐 이런 사회적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의 몫이에요. 근데 그걸 하라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저 그래갖고 돌 맞고 가겠다라는 윤석열은 진짜 윤석열은 돌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윤석열이가 돌을 맞고 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던지는 빨리 특검해 이 새끼야. 진짜 그 특검을 받아들이고 최혜병 특검도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불통 국정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러면 한동훈이는 민심 따라간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민심 따라간다. 한동훈이가 생각하는 민심은 뭐냐 이거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0%가 넘고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 70% 가까이 되는 이 마당에 한동훈이는 무슨 민심을 따라간다. 한동훈이가 따라가는 민심은 국힘당 지지자들 민심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들어 누워 낮에 쳐자면 밤에 잠 안 와. 제가 거짓말인 줄 아세요? 밤에 졸라게 돌아다녀요. 걸린 게
엊그저께 그 편의점 가다가 계산책 하다가 걸린 게 한 번이지 처음 나왔다가 처음 걸렸겠어요? 안 그래요? 처음 나왔다가 처음 걸렸겠냐고요. 밤에 처자니까 낮에 처자니까 밤에 잠 안 오니까 개 끌고 다니고 경원들은 무슨 죄냐고요. 응? 이거 보면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가겠다. 내가 한동훈이가 그러면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겠다라고 진정성을 한동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동훈 너 촛불 집회 나와. 내가 그럼 인정해 줄게. 한동훈이 촛불 집회 나와서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들고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안 그래요?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아니 우리도 국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윤석열 만나고 나서 졸라 삐졌대요. 나름 열받았대요. 그러고 집에 갔지요. 그쵸? 집에 갔습니다. 추경호 그러니까 단톡방에 그 국민의힘 친한 게 단톡방에 한동훈이가 뭐라고 썼냐면 추경호 만났대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헐 막 이런 게 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 그냥 그날 집에서 찌그러져 있었죠. 그래갖고 한동훈이가 충격이 컸는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날 일정을 취소합니다. 일정을 취소를 해요.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갑자기 오후 일정을 소화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일제히 조중동에서 한동훈을 까요. 윤석열을 까요. 어제 오전에는 일정을 취소하더니 갑자기 힘을 어디선가 힘을 얻어요. 어떤 힘이 있냐? 갑자기 조중동에서 윤석열을 여당 대표를 저렇게 홀대하고 여당 대표를 저렇게 하는 거는 윤석열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이가 조중동도 내 편이네. 오후 일정을 막 소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탄력 받아갖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상황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바로 그 다음날 만찬 정치 윤석열은 친한 추경호를 중심으로 만찬을 했고 한동훈이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얘기했더니 한 20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현지 이거 20명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저는 왜 친한계 의원 20명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20명은 탈당을 해도 원내 교섭단체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니 탄핵을 그런 걸 떠나서 20명이 탈당을 해서 가장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친윤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이 탈당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막강한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한동훈이가 탈당을 할 건지 또는 윤석열이 탈당 요구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의 고비가 그러니까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들으면 한동훈이는 죽는 거거든요. 감히 김건희 특검을 얘기를 해. 친한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안. 그러니까 예전에 최혜병 특검 같이 김건희 특검도 민주당 아니 제3자의 특검 추천으로 해서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납니다. 만약에 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안을 진짜 한동훈 입에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전면전이죠. 이거는 한동훈계가 탈당 아니면 윤석열 탈당. 근데 윤석열은 제가 보면 탈당할 일이 없죠. 응? 하여튼 이번 회동을 거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이거 짜고 치는 건 아니구나. 이건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저는 민주당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친한계에서 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안이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그래 그 논의도 하자.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래 민주당도 그 논의도 하자. 민주당이 지금 반응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동훈과의 회담을 시기와 의제를 조절하라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과는 이제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무시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한동훈님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면 한동훈이는 쫄보래서 처음부터 김건희나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제일 먼저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금투세 폐지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김건희 특검 제3자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받으면 한동훈이가 뭐라고 대답하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 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11월에 처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공연하게. 그러면 11월에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하면 이제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돌아올 때 이제 친한계가 이제 민주당이 압박용으로 쓸 수 있고 사실상 국힘당의 윤한 갈등을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면 당연히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거기에 틈을 파고들어온 게 바로 제3자 추천안도 논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그래 한동훈 너 저번같이 최혜병 특검 제3자 추천 가능한 것 같이 우리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제3자 논의가 가능해. 결국은 윤한 갈등을 파고드는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압박을 할 수 있냐면 11월에 우리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까지 포함해서 발의를 할 거니까 한동훈 이제 결단해라. 계속 압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왜 한동훈이는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 전에 처음에 많은 것을 갖고 간 것 같이 이렇게 파일을 갖고 간 게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왜 김건희 문제를 이재명 당대표 선고 이후에 해결해야 되냐 이걸 막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러면 왜 김건희는 수사를 안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는 검찰이 먼지털이를 탈탈 털어갖고 결국은 검찰이 어떤 그 사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 정치권의 문제가 사법부에 그래서 정치가 사법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석열이가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인데 한동훈을 저렇게 개무시한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집권 여당은 검찰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생각하는 집권 여당은 검찰당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모든 힘을 주고 검찰에게 깍듯이 하고 검찰은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윤석열이 생각하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제1여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 분명히 친윤계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고 나머지 친한계나 이런 사람들은 여당 속의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죠? 검찰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계속 왜 그러면 한동훈이는 다른 의제도 많은데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공격을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딴 사람은 설마 하지만 한동훈만큼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대통령 선거 전에 카톡을 300여 회 주고받고 모든 일사천리하게 야당 탄압에 선봉장에 섰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야말로 김건희의 1세대 사실상 키즈 아닙니까? 김건희 1세대 1기가 바로 한동훈이 김건희 라인 1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대선 전부터 형님은 사실 봐지고 김건희가 뒤에서 다 조종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김건희를 묶어놓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김건희 문제를 윤석열에게 어떻게 설득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보면. 근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윤석열은요,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홀로 늙어갖고 저 세상 마감할 수도 있었던 자기의 어떤 자기와 결혼해준 어떤 은인이 김건희고, 지방에서 검사 옷 벗고 변호사나 하려고 그랬던 자기를 검찰 중앙지검장을 만들어주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줬던 김건희 말만 들었더니 진짜 중앙지검장이 되고, 오빠 검찰개혁 한다고 오늘 가갖고 꼭 얘기해야 돼.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검찰은 동일체입니다. 검찰은 누가 시킨다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하지 마, 이 등신아.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무조건 검찰 개혁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솔선수범해서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검찰총장도 되고,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김건희는 명태균 말을 듣고 빨리 입당하라, 국민의힘에 입당했더니 진짜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후보에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김건희가 얼마나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지휘합니까? 김건희 말 들었더니 대통령도 되고. 사실 윤석열은 오늘날 자기가 있기까지 김건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말을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오는 바람에 한동훈이 너도 그냥 무슨 검사장에서 옷 벗을 새끼가 법무부 장관도 하고 정치인이 돼갖고 국민의힘 당대표도 됐는데, 어디 배은망덕한 새끼 네가 형수를 무슨 그 방구석에 묶어놓고 특별감찰관을 뭐 임명하자 추진하자라고 얘기하고, 네가 무슨 형수를 이 새끼야 뭐 활동을 자제하라 그러고, 형수가 예전부터 이 새끼야 밤에만 움직이는 건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이 새끼야. 그런데 네가 일부러 형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해? 이게 열받은 거지. 근데 한동훈이는 계속 김건희를 제압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특히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김건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왜냐면 용산에서도 제2부속실이라는 거는 만든다는 얘기가 있지만, 특별감찰관을 여러분들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에 특별감찰관에 임은정 검사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특별감찰관에 만약에 임은정 검사나 이런 검사들이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쪽도 못 씁니다. 응? 어젯밤에 계산책 하셨죠?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저 관저 저거 21g은 뭐죠? 좆되는 거거든. 아무데나 못 다니거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곧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자기 감시를 당하는 짓거리는 안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그거랑 한동훈이의 3대 요구사안을 보면 도저히,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받을 수 없는 거를 던졌다는 것은 제가 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당대표직을 던지든가 또는 탈당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의 지금 어떤 승부수가 언제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쉽지만은 않을 거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한동훈이가 이렇게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올해까지는 한동훈이가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지 한동훈이가 조금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힘당에는요, 예전 같으면 벌써 친윤이라는 색깔을 빼고 빠이빠이하고 김건희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뒤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국힘당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이러다가 윤석열 탄핵을 만약에 동조하거나 한동훈과 같이 했다가 나중에 배신자로 찍히고, 왜 그러냐, 저는 윤석열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까 돌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가 돌 맞고 가겠다는 의미는요,
자기는 탄핵을 각오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죠? 윤석열을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리면 니네가 동조하던 말든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리면 나 탄핵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재에서는 절대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 당했던 윤석열이가 다시 헌재에서 각하 판정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국정을 휘어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헌재 소장뿐만 지금 헌재 개판이거든요. 그렇잖아. 저는 어떤 사유로도 그러니까 헌재가 아무리 우리가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도 헌재가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 부인의 문제지. 그리고 주가 조작은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렇게 신경 쓰는 게 믿고 돌 맞고 가겠다는 것은 너네 나 탄핵하려면 해. 그래 헌재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나 탄핵에 만약에 역풍이 불어갖고 만약에 역풍이 아니라 헌재에서 기각되면 지가 나머지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아까 저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물론 친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되게 커요.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인기가 없고 윤석열이의 지금 친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탄핵했던 배신자가 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저쪽은 이익 집단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쉽사리,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았거든요. 2년 7개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7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생각같이 그렇게 세력을 빨리 귀합하거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세력을 빨리 귀합하거나 그런 게 쉽지 않아 보여요 현재.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특별감찰관제 요구나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방식,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와 만났을 때 과연, 저는 지금 뭘 주시해서 보냐면 여러분들 잘 보셔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동훈이를 1차 어떤 당대표 회담을 해준 거는 한동훈 기살려 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윤석열과 점점점 싸울 때 손 한 번 잡아준 겁니다. 왜?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갖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한동훈이가 지금 당대표로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당이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검 법안이나 의정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한동훈 그래도 정치적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만났으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취임을 했고 한번 만나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형식적으로 만나준 거죠. 근데 두 번째 만나는 거는 좀 틀린 거예요.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게 다르냐? 첫 번째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을 만날 때나 지금 두 번째 회담을 신청을 해갖고 회담을 제안을 해갖고 만날 때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권력은 없어요. 똑같죠. 첫 번째 이재명 당대표랑 회담을 할 때도 한동훈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또한 한동훈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회담과 두 번째 이번에 만나는 한동훈의 자세는 많이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가 다르냐? 첫 번째는 아직 윤석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한동훈. 아직도 자기는 윤석열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고 윤석열에게 이쁨을 보여서 인정받고 싶은 당대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독대를 끊임없이 요구해갖고 만났고, 두 번째 이제 회담이 거치고 나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한동훈의 어떤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접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러다가 이재명 당대표 또 한동훈한테 나중에 당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한테 당할 일은 없죠. 왜냐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께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와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다시 윤석열과 손을 잡는다?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살라 그러면 용산과 누가 지금 조중동의 힘을 얻었고 이재명 당대표랑 얘기를 하면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 한동훈이 자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하지만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갖고 뭔가를 논의했다라고 하면 탑 기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한동훈이는 힘없는 당대표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당대표거든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yes or no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이용해서 윤석열과 거리두기에 성공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의 승부수는 김건희 제3자 특검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이제 11월에 상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11월에 상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만에 하나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국힘당은 완전 이제 분당을 가는 거죠. 친한계와 친윤계는 분당 절차 또는 대통령 탈당 요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실은 계속 김건희의 어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모순이고 맞아요. 한동훈이는 지금은 윤석열과 싸우지만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윤석열과 싸운다 그래갖고 예전에 이준석 같이 윤석열을 깐다 그래갖고 한동훈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한동훈이도 윤석열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본인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라이벌인 이재명 당대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에게 달콤하게 이재명 당대표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부터 정리하자.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법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보수 우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그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유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살라 그러면 김건희 문제도 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그 어떤 민주당에서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대선의 앞길을 위해서 김건희를 희생양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인연이 아니죠. 아마 김건희 특검, 제3자 특검 추천이나 이거는 정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검찰 개혁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검찰 개혁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검찰 개혁 힘든다. 지금 검찰이 왜 이럴까요? 지금 검찰이 왜 이럴까요? 제가 보면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권 뺏기면 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기막힌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 뭐 1, 2, 3 막 이렇게 발의한다고 하죠.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안 뭐 1, 2, 3, 4 해갖고 완전한 수사권을 회수를 하고 공소청 또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은 안 되죠. 왜 지금 안 되냐면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아무리 검찰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해갖고 올려봐야 윤석열이가 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치? 거부권을 행사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22대 국회죠. 22대 국회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 다음 해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의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검찰이 만들어낸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검찰은 작살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민주당은 192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진영은 192석의 대통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죠? 1년 동안은 22대 국회가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금 171석인가요? 민주당 단독 171석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민주당 171석의 대통령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검찰 작살 내는 거죠. 국힘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어떤 뭐죠? 협조도 필요 없어요. 171석 갖고 국회에서 과반만 있으면 되니까 150석 이상이니까 검찰청 폐지 땅땅땅 수사 기소 분리 땅땅땅 그럼 대통령이 사인 끝.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윤석열이 있어봐야 지금이야 검찰 개혁을 막아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검찰이 살라 그러면 정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검찰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재명을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있는 사건 없는 사건 다 걸어놨냐.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면 죽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계기더라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기면 검찰은 죽는 거거든요. 171석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국혁신당 12석, 183석. 그렇죠? 다 합치면 192석이잖아요. 누구죠? 개혁신당은 빼야 돼요. 사실상 188석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검찰은 이래도 마지막이고 검찰은 저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래도 마지막 저래도 마지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한동훈이가 윤석열 앞에 승부수를 던질까? 저는 절대 올해는 못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 준비했는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요번에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만나갖고 저 한남동 8라인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했잖아요. 한남동 8라인 정리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야 이 새끼야 무슨 잘못이 있어야지 이 새끼야 그거 자르지 여사가 이 새끼야 친하다는 사람을 다 자르면 이 새끼야 누가 남아 이 새끼야 이거잖아. 아닙니다. 음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왜 안 자릅니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기훈 왜 경질 안 하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죠? 십상시 한남동 팔간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강훈이라는 간신 한국관광공사로 내정이 돼 있고 현재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의 김호진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 강훈이가 누구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얘는 관광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얘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지금 낙하산 내정돼 있어서 얘를 제거해달라고 있는 거고 김호진이 누구냐? 얘가 대통령 관저 있죠. 관저 이동할 때 총괄했던 자예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이놈이 책임지고 했던 게 김호진이에요. 근데 이 김호진은 감사원에서도 얘를 경질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해요. 김건희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더 문제 있는 놈은 누구냐면요. 더 문제 있는 이기정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기정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놈. 얘가 이기정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굳이 투샷을 찍으면 되는데 요게 이기정입니다. 요게. 요 놈이 이기정이에요. 그럼 얘는 왜 이기정이는 김건희 왜 최측근으로 얘기가 나오냐면 얘가 이기정이야. 얘가 이기정인데 항상 비서관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수석보다도 항상 측근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얘가 누구냐면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라인이었어요. 이기정이는 YTN 국장 출신입니다. 얘가 YTN 2021년도까지 YTN 국장을 할 때 얘가 뭐 여러 가지 뭐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 조직위원회 뭐 여기저기서 막 활동을 합니다. YTN 국장이면서 당시 조직위원회 이름을 올린 14명의 위원들 중에서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팬클럽 회장 출신인 강신엽 변호사와 코바나 컨텐츠 전무 출신 저번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에 김건희가 갔었죠. 들어 누운 년. 그 들어 누운 년이 권양숙 여사 예방할 때 따라갔던 애 있어요. 그 이상한 백 들고 있던 애. 명품백 뭐 자기가 사줬다고 하는 애. 걔가 누구냐면 김랑영. 이름이 김랑영인데 충남대 무용학과 경민 교수. 얘가 김랑영이가 누구냐면 윤석열이 취임 초기 김건희랑 노무현 뚱땡이. 뚱땡이. 걔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묘역 갔을 때 뒤에 같이 뒤에 누구냐 정비서관 하나 있었고 얘가 있던 애인데 이때부터 이제 근데 처음에는 강신엽이랑 얘랑 다 김건희 라인이었는데 강신엽 변호사가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었잖아. 근데 얼마 전에 강신엽 변호사가 용산 삼간신이라는 팔상시에서 또 삼간신을 추스렸어. 삼간신 중에 한 명이 이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정. 왜 이 삼간신이 그러면 왜 이기정이가 주목을 받았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말뚝 총리 있잖아 지금. 말뚝 총리 누구예요? 저는 국무총리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전 국무총리 할 마음도 없고 빨리 후계자를 좀 뽑아 주셔야 되는데 훌륭하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국무총리 후보자 다음 후보자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맨날 이런 헛소리 하는데 이제 말뚝 총리. 이때 말뚝 총리가 그만둔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박영선 총리설이랑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즉각 그런 일 없다라고 반응을 했죠. 근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그 얘기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따로 언론 플레이 했죠. 그게 바로 얘예요. 이기정.
김건희 라인에서 양정철이랑 박영선 카드를 김건희 라인에서 살펴본 거예요. 얘가 바로 이기정입니다. 그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안에서 다른 갑자기 논평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진짜로 박영선 총리와 양정철 그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검토하는 것도 있다라고 한 게 말을 흘린 게 이기정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성명보다도 이기정이가 왜 믿는 구석이 누구야? 김건희니까. 김건희가 모든 총리나 인사에 개입한다는 거잖아. 다음 총리까지 김건희 머릿속에는 박영선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기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죠? 천 이름 까먹었다. 무슨 비서관은 KTV 출신 있잖아. KTV 그 국악 공연 기획자로 있다가 김건희 황제 관람 그거 기획했던 놈. 김건희 황제 관람을 용산에서 기획한 게 옛날에 KTV 출신의 그 국장이 했던 놈이에요. 공연 기획자. 그 놈이 지금 김건희 팔상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황정호는 얘기해줬죠. 윤석열이랑 40년 지기 술친구. 그래서 맨날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 그러고 윤석열을 뭐 대통령 뭐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맨날 운짱하더네. 운전하더네. 김건희를 삼촌이라고 하고 누구죠?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김건희를 작은 엄마가요가 나가요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헛소리했어요. 하여튼 이런 애들이 지금 이거를 한동훈이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언급하면서 최재혁 미안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사람들을 몇몇을 강기훈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아직도 용산에서 근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질해 주십시오. 왜라니요? 음주운전 했는데 아직도 용산에 근무한다는 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그 이래라 저래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여사의 측근들을 네가 왜 이래라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어 이 새끼들아 이거지. 깜짝 놀란 거지 한동훈이가. 아니 음주운전 한 사람을 경질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이 새끼야 그런 거지. 진짜 이게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어제 한동훈이 콜라 처먹하고 가이 새끼야 저는 밥 안 줍니까? 가이 새끼야 너랑 새끼야 밥만 떨어져 이 새끼야. 에이 콜라나 처먹고 가이 새끼야. 그리고 밥도 안 주고 보냈잖아. 그랬더니 야 경호야 아이 새끼 이거 왔다 갔는데 또 헛소리하고 와서 무슨 특별감찰관인가 뭔가 개소리하고 가더라. 너 잠깐 들어와봐 밥 먹으러 술 한잔 하자. 그러니까 형님 부르셨습니까? 야 이 특별감찰관을 하다는데 이게 이 새끼 원외 아니야? 그러니까 예 제가 원내니까 이거는 이게 당에서 이거 회의해야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이거는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한동훈이랑 추경호랑 부딪힌 거예요. 한동훈이랑 추경호랑 이거는 당내 의총 사안이다. 원내 사안이다. 그러니까 추경호가 딱 이랬어. 이거는 원내 사안이다. 그럼 뭐야? 한동훈 너 원외잖아. 용산에서 오다 받고 온 거지. 그렇지? 한동훈이 가자마자 야 동훈이 새끼가 무슨 특별감찰관제도 뭐 이런 개소리 뭐 인사 뭐 김건희 라인 뭐 해체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횡이 있었는지 밝혀달라. 두 번째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넘버원은 당대표죠. 근데 넘버2가 넘버원이 얘기할 때마다 딴지를 거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아까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윤한 갈등 속에
그 좌파 새끼들은 그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전직 대통령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한동훈 언론 새끼가 대통령에게 배신 때리고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갑자기 홍준표를 만나갖고 선배님 이 동훈이 새끼 이게 너무 건방지니까 그 새끼 내가 그 안 된다고 매주나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내 말 들으셔. 후계자는 형님이 하셔야 됩니다. 형님이야말로 국힘당을 이끄셔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제가 형님의 이름 바람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새끼만 내가 가만두지 않으면 그래서 얼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갈등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한동훈을 만나겠냐 이거지. 홍준표를 만나겠냐 이거지. 홍준표는 대선 후보잖아. 응? 한동훈이한테 난 너 당대표를 인정 안 해. 추경호 일로 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국힘당의 한동훈이는 너는 새끼야. 넌 내 쫄따구일 뿐이야 이 새끼야. 넌 시키는 대로나 해. 네가 뭘 정치한다고 이 새끼야 까불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나 나나 이 새끼야 무슨 정치를 한다고 이 새끼야. 네가 뭐 당대표로 하고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지 이 새끼야. 이게 원죄가 그거야. 너 이 새끼야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새끼야 나와갖고 너 왜 이런 갈등을 만들어 이 새끼야. 이거고 원죄는. 그 다음에 나는 너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추경호랑 모든 걸 한다. 넌 이 새끼야 내가 널 대통령을 만들지는 못해도 너 하나쯤이야 내가 죽일 수 있다라는 게 홍준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새끼야 돌 맞고 갈 거야 이 새끼야. 돌 제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승부수를 던질까? 한동훈이 못 던집니다. 힘이 없어요. 승부수도 힘 있을 때 던지는 건데 지금 한동훈이는 현재 국힘당 안에서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친윤계가 아직까지 분열의 조짐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찍어내기 당합니다. 이렇게 가면 한동훈이는 찍어내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개무시하잖아.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동훈이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유일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바지가랑이 잡고 제3자 특검법 그러니까 요렇게 나가다가는 한동훈이가 날아가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재명은 한동훈이도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한동훈이도 품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 힘들죠. 한번 만납시다. 이거 된 거야. 한동훈 대표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한번 만납시다. 그러니까 혹시 저 만나갖고 또 원탁 테이블 준비 안 하시고 제로 콜라 주는 거 아니시죠? 저는 원탁 테이블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 봐요. 이재명 한동훈 만날 때 테이블 원탁으로 준비할 것이고 잘 준비할 겁니다. 왜? 비교되라고.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이는 예우받을 여권의 당대표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윤석열과 차별화시키려고 지금 어떠냐면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지금 국힘당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같이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은 전폭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을 하고 있지만 국힘당 당원들이 윤석열은 나가라고 난리가 났대요. 우리가 뽑은 한동훈 불쌍해 죽겠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동훈 불쌍해 죽겠어. 지금 국힘당 지지자들이 김건희 특검을 외칩니다. 졸라 웃기죠.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국힘당 당원 게시판 가봐요. 단톡방 가봐요. 국힘당 단톡방 들어가면요 김건희 특검 그게 나와요. 윤석열 탈당하라. 김건희 특검 받아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내 지지는 내 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까부는데 현실은 국힘당의 108명의 의원들이 사실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63%가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지지자들의 마음이잖아.
사람들은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한동훈이를 당대표에서 날리려고 했는데도 당원들이 살린 거잖아, 사실. 그렇잖아, 한동훈이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한동훈이가 개무시 당함으로써 국힘당의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한대요. 지금 우리를 나가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했다. 국힘당 한동훈을 뽑은 지지자들은 우리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어떻게 저렇게 개무시하냐. 그래서 지금 저쪽은 거의 분당 사태예요.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탈당하든지 한동훈이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데리고 탈당을 하든지 그러는데 지금 아마 그 국힘당 친윤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우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다음 수순은 윤석열 탄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의 트라우마에 접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서 이런저런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과 선긋기 하고 지방선거 때 적당히 하자 이거죠. 왜냐면 지금 윤석열보다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1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든 정권을 연장하든 그때 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그렇게 이탈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내후년에 있을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따르면 사실 한동훈이가 엄청난 힘을 받고 탄력을 받겠죠. 그렇죠? 지방선거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에게는 완전히 확 와닿지가 않지.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회의원들보다 임기가 1년 더 남아있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과는 선을 긋겠죠. 윤석열 낮은 지지율에 국힘당 안에서도 인기가 없으면 한동훈에게 힘이 싹 쏠려갈 테지만 현재 지금 이 싸움에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누군가가 선봉이 되어서 총대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재 국힘당의 심리고 결국 가장 큰 싸움은 한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받아주겠다고 하는 김건희 제3자 특검법 김건희 제3자 특검법을 만약에 한동훈이나 친한계에서 발의한다라고 하면 그게 아마 전면전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또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국힘당에서 되게 웃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김건희 제3자 특검법을 만약에 발의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면 10명이 필요해요. 10명.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친한계 의원이 10명이 될까? 김건희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을 하면서 10명 이상이 모일까? 그럼 잘못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구워줘야 돼요. 그러면 모양새가 더 좋죠. 개혁신당, 국힘당, 민주당이 합쳐서 10명을 만들어서 10명이 현재는 친한계 배지가 10명이 안 된단 말이야. 기껏해야 한 3명에서 5명 정도 배지는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조국혁신당 이렇게 꾸어져 갖고 그렇게 하면 아주 볼만한 싸움이 될 것이고 아마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당대표의 그 회담 거기서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논의가 안 될 수가 없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한동훈이도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많은 것들 내려놨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이의 당대표 회담은 의외로 성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면 또 대통령과 빈손 회담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대표 회담에서도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저 비웅신은 뭐야 맨날 저 비웅신은 저 뭐야 대통령한테도 좀 깨갱이고 야당 대표와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한테 까인 거 민주당과의 어떤 민생 일단 처음에는 민생이라고 하면서 만나겠죠. 민생 살피겠다라고 만난 다음에 김건희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여야 당대표 회담 빨리 일정과 조율해라 그랬으니까 제가 보면 언제로 예상하냐? 국감이 언제 끝나죠? 11월 1일 날 끝나죠.
김건희 특검법 올리기 전에 민주당이 국감 끝나고 김건희 특검법을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국감이 11월 1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11월 달력을 보면 예상을 좀 해드리면 11월 4, 5, 6, 7, 8, 9 요 주에 당대표 회담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이 2일날 그쵸? 민주당이 2일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주도로 2일날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또는 화요일날 회담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예상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렇잖아. 1일날 국감 마감, 2일날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 그래서 뉴스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엄청난 김건희 특검의 찬성에 여론이 모였다라고 뉴스가 도배되면 월요일이나 그러니까 화요일, 화수, 목 요 3일 중에 만날 것 같습니다. 태극기 부대 파병하자. 걔네들은요 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는 새끼들한테 무슨 파병을 합니까? 그 태극기 그 할배들이나 얘네들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몰라요. 그냥 공산당을 때려잡자 이거밖에 몰라요 걔네들. 안 받아줘요 외국에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